네, 그래서 이게 제가 이게 보니까 가짜 3인성우 얘기를 하셔서 가짜 뉴스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잠깐만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이번에 지금 카톡 검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게 카톡 검열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전 국민이 들끓었고 20, 30대 층이 들끓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너무 황당해서 이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네. 카톡 검열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나경원 대표부터 시작해서 의원들이 나부터 고발해라 하면서 지금 일어섰어요. 나를 네. 1호로 고발해라 하면서. 네. 자,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받아쳤냐?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가짜 뉴스에 기생하고 여기에 기대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퇴치할 것이다. 카카오톡이 그런 곳이면 당연히 탄압해야 된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가짜 뉴스를 생산하던 데가 네. 그러니까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네. 이재명의 단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장동 사건을 본인이 권한으로 다 일으키고 자기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초밥 누가 사 먹으라고 그랬어요? 법카 자기가 쓴 거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자기 마누라한테 관용차까지 제공하고 그럼요. 그거 누가 시켜서 한 거냐? 지가 다 한 거예요. 직원안을 가지고 성남시 때부터 직원안으로 자기 측근들 관련돼 가지고 용도 상향해주고 돈 받고 다 그 짓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대선 가갖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황당할 거 아니에요. 황당하죠.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그 당시 성남시장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산저축은행 이렇게 끌고 들어오잖아. 맞아요. 이게 바로 이재명이고 좌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짜 뉴스를 거꾸로 마치 자기들은 안 한 척 하면서 그게 국민의힘만 좌파 국민의힘이 마치 국민의힘은 가짜 뉴스를 퍼뜨릴 만한 사람이 있으면 저는 참 좋겠다. 국민의힘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요 논평도 못 쓰게 해요. 제가 일례를 하나 설명드릴까요? 제가 지금 잼버리 사태 때 있잖아요. 잼버리 사태의 본질을 저는 입찰 비리로 봤습니다. 네. 그래서 잼버리 사태와 연결된 조달 입찰 건들을요 제가 사람들을 시켜서 이거 전수조사를 좀 해보라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이게 단일 계약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회사만 입찰했어요. 급하게 공고 띄우면서 정말로 무슨 동네 문방구도 입찰에 들어와서 갖고 가고. 근데 원래 한 회사만 들어오면요 이거 재공고를 띄워야 됩니다. 근데 재공고도 없이 그냥 줘버렸어요. 이런 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잼버리 건에. 이런 식으로 갖고 갔기 때문에 내가 수많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잼버리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됐구나 해서 이거에 관계된 논평을 썼었습니다. 제가. 우리 당에서 이거 커트 당했어요. 왜 커트 당한 줄 아세요? 내가 조사를 했다라고 해도 우리 당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 언론 어디에 나온 거야? 내가 확인했습니다. 언론에 안 나왔으면 안 돼. 이게 우리 당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저쪽에서는요. 저쪽에서는 작전을 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원들 여러 명 있죠. 네. 충성파 여러 명 있죠. 뭐를 테스트하냐면 충성 경쟁 시키는 거예요. 얘를 한번 줘보고 얘를 한번 주고 얘를 한번 줘봐요. 얘한테는 이걸 주고 이거 주고 이걸 줘요. 숙제가 달라요.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 가지가 동시에 터진다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답답해 죽겠는 거야. 이거를 네. 조사를 했는데 네. 당에서 논평을 못 쓰게 하니.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펜앤드 마이크 가서 얘기를 해버렸어요. 네. 내가 이거 조사해 보니까 이렇더라. 그랬더니 이게 그 다다음 날인가 SBS에서 단독 뉴스로 떴어요. 네. 예. 그러고 났는데 그럼 이제 받아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무도 안 해요. 안 그러니까 받아쳐요. 국민의힘이 가짜 뉴스라도 만들 만한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참 없어요. 다행이다. 그는 거 아예 없다. 저들은요. 음. 이거 마치 뭐 같으냐면 이재명이 이번에 가짜 뉴스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정말 정말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이거예요. 똥 뒤집어 쓴 놈이 딱 오더니 너 방구 꼈지.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아니 그리고 예, 지금 완전히 이런 상황인데 아버지 직업만 해도 맞아요. 여기 가갖고는 저는 광부의 아들입니다. 탄광촌 가면은 아버지가 몇 번 바뀌었어요. 예, 저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뭐 이러고 또 저는 화재민의 아들입니다. 그랬다가 어떤 데는 저희 아버님은 노름을 해가지고 가산을 탕진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데 가갖고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는 남의 것을 탐한 적이 평생 없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네. 제가 방송에서 이때까지 나가면서 굉장히 많이 썼던 말 중에 하나가 극좌 정치인, 극좌 유튜버인데
예를 들어서요. 대한민국의 우파 유튜버들의 대다수는요. 신문이 없으면 우파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거짓말을 잘 안 해요. 거짓말 안 해요. 추측도 잘 안 해요. 근데 민주당은요. 내용을 하나도 안 보고 떠든다니까요. 예. 왜 그러냐면 얘들은 어차피 그거에 습관이 돼 있는 애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실의 데이터 그러니까 사실은 필요가 없어. 그렇죠. 없죠. 만들어가는 그때 거죠. 그때 네. 뭐냐면 그 장경태 보좌관이 한 말이 압권이에요. 뭐냐면 우리한테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 어디서도 나와요? 그 말이 그 신앙님 임만배 신앙님 사건에서 그럼요.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사실이 드러나는 건 상관이 없어. 이미 그렇게 걔는- 믿고 있으니까. 예. 예. 아니 이미 대선은 끝났으니까. 그러니까요. 대선 이후에 그때 왜 그랬어? 아무도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이게 예. 좌파들 방송을 잘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예. 거짓말을 해요. 이렇고 예. 라는 소리가 있던데라고 해요. 예. 그럼 처음에 자기 책임은 피해가는 거예요. 있던데. 응. 누가 제보를 하던데. 그게 바로 네. 요번에 나왔잖아요. 뭐냐면 김어준이 국회에 와갖고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김어준이 그럼요. 그 무슨 산토적 같이 생긴 놈이 거기 국회에 나와갖고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를 죽인다고 해가지고 제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이 제보 어디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 제보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게 뭐냐면 자기가 제보를 받았다. 그럼 나중에 제보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내가 그러지 않았냐? 확실한 거는 잘 모르지만 확실한지는 모르지만 요게 중요한 거야. 요건 작은 소리를 말해. 이게 말하자면요. 우리가 보면 보험 들면은 약관 약간 보면은 작게 써 있는 거. 약관 보면은 깨알같이 막 써놓은 거 거기에 중요한 말이 다 있어. 맞아요. 예, 중요한 말은 거기 다 있듯이 맞지만 제가 뭐 사실인지 모르지만 하고 딱 지나가고 이제 그다음부터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도 되는 거야. 그게 이제 그 걔들 좌파들 전법이거든. 내가 뭐라고 그랬어? 분명히 사실인지는 모르겠다고 그랬어. 근데 뭐 내가 좀 틀릴 수도 있지 뭐. 뻔뻔하게 그렇게 나온다니까. 우리 당은요. 네. 진짜 제보자가 있으면 제보자 네. 신원 파악하죠. 이게 사실인지 근거가 네. 있는지 확인하죠. 네. 이 확인하면서 이 이슈가 끝날 때쯤에 네. 이거 확실하구나 할 때 얘기해요. 예. 근데 민주당은 아니에요. 그냥 거짓말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극우 아무 그게 없어요. 유튜버란 그렇죠. 극우 유튜버란 이 프레임을 우리가 무조건 깨야 되는 게요. 지금 유튜버가 없으면 진실을 알려줄 창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극우 유튜버 하니까 일반적인 중도, 예를 들어서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도 야 우파 유튜버는 다 극우 유튜브잖아, 가짜 뉴스 얘기하잖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부터 깨트려야 된다. 정말 우파 유튜버들은 진실의 근거에서 논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좌파 유튜브들은 정말 사적 농담하듯이 어디서 들었는데 누가 그러던데, 야 이거 술 마셨다던데, 이러면서 지금 거짓말을 퍼뜨리고 확산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조차도 우리가 막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영원히 좌파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기꾼들이 네. 몇 명 모여 있는데 진실을 전하는 사람이 한 사람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사기꾼들 세 명이서 이 사람을 바보 만들려고 하는 게 극우라는 소리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냐면 극좌득이니까 얘들은 대한민국에 미련도 없고 이 대한민국이 무너져도 아무 상관없고 자기 자식들은 전부 다 미국으로 유학 보내놨어요. 그다음에 외국에도 재산 다 빼돌려놨어.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대한민국이 망해도 돼. 예? 말하자면 임종석이 맨날 그렇게 북한 찬양하고 뭐 이야기하지만 자기 자식들은 미국에 보내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얘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이제 이런 애들이니까 뭐냐면 뭐 그냥 말은 아무 때나 그냥 던지는 거예요. 아무 때나 던지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권력 있으면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 싹 다 굶어 죽어도 아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왜? 나 때문이 아니야. 그래 왜? 그들은 뭘 배웠냐? 레닌을 배웠어요.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탄핵 집회에 나온 깃발 내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막시즘이 나온 겁니다. 마르크시즘. 막이라는 글자가 딱 해서 깃발이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 뭐냐면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레닌이 교시가 그거잖아. 거짓말을 진짜처럼 해라. 그렇죠. 수단은 중요하지 않다. 수단은 중요하지 않아. 방법도 중요하지 않아. 목적만 달성하면 돼. 그거를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괜찮다. 그리고 진짜처럼 해라. 이게 레닌의 교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그 교시에 익어 있어가지고 죄책감이 없어요. 아예 거짓말할 때. 그러니까 우파들 생각에서는 저런 거짓말을 어떻게 해? 저 말이 되나? 내 학자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안 돼.
이런 분들 맞아요. 뽑으면은 이런 분들 국회의원 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냥 서 있다 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 당연히. 학자적 양심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 저쪽 좌파들은 양심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정답. 예. 정답. 네. 그 양심 없는 놈하고 싸우려면 최소한 그 놈들을 생리를 아는 놈하고 보내야 싸울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쪽에서는 공천 주는 사람 대부분 뭐예요? 학자적 양심이 뛰어나고 학자적 학문적 성취가 높고 이런 분들 정계로 보내놓으니까 싸우지를 못해. 예? 답답해만 해. 그리고 가끔가다 또 다른 놈 없대요? 간자까지 있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면 너무 간첩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우르르 좌편향 가면은 이 학자적 양심 있는 분들은 저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있으니 국민의힘이 100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당 체질을 완전히 바꿔서 전쟁 체제로 가야지 지금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제가요 이거 지금 이런 말을 제가 지금 10년대라면 안 해도 돼. 아직까지 기회 있어. 예. 왜? 버틸 여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25년 현재는 버틸 여력 없습니다.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이제 바로 친중 정권 들어서자마자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 됩니다. 진짜. 농담 아닙니다. 진짜 제가. 지금 이게 그 많은 분들이 그 대한민국의 물론 우파 국민들께서 우파 지지하시는 분들 알고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국민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방금 유동규 본부장님 이야기를 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홍콩을 한번 보세요. 이거 홍콩은 근대사가 아니라 현대사예요. 얼마 전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도 충분히 홍콩처럼 돼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정말 가져야 맞는 것이고 그래도 최근에 보면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 며칠 요 며칠 그래도 국민의힘의 원외 당협위원장들 약 7, 80분이 그래도 밖으로 간접 밖으로 나와 주셨고 그 앞을 막기 시작하셨고 또 당 안에서도 그래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분들이 한두 분씩 나오기 시작하셨는데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에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는 이 과정을 국민의힘에서 보고 있는다. 여기에서 우리가 돈을 들고 있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역사 앞에 죄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맞습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그냥 대통령을 내주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를 내주는 것이고 역사를 내주는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종이 이거 조선대 후기의 말에 결국 고종이 나라를 판 거잖아요. 그럼 이완영이 판 게 아닙니다. 고종이 팔았죠. 그 고종이 일본 자기를 받고 왕족 자기를 받고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라는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 을사오적이 나라를 판 것처럼 좌파들이 바꾼 겁니다. 실제로 나라를 판 건 누구예요? 바로 고종입니다. 황제였던 고종이 자기 와이프를 죽인 사람들, 자기 와이프를 처형한 자들한테 죽기 싫어서 자기를 팔았어. 그래가지고 뭐냐면 나라를 잃었어요. 그 당시에 대한제국에 있던 조선에 있던 그 모든 국민들은 멍하니 바라보다 일본으로 나라가 바뀐 겁니다. 지금은 멍하니 바라보다 중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냐면요. 소리 없는 전쟁이고 중국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왜? 경제 의존도를 왕창 올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약화되고 친중 정권이 들어오면 이제 미국에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갈 거고 어느 정도 경제 무역 제재가 들어갈 겁니다. 블록하는.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다 팔아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중국은 더 이상 팔아먹을 게 없어요. 사올 것만 있지. 중국에 계속 싸니까 계속 그럼요. 사오게 돼요. 계속 더 싸니까 우리나라보다도 더 싸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때요? 예, 돈만 벌면 나라도 팔아먹는 사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은 중국 가고 우리나라 거 신터불이 그때는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나라 건 비싸. 농산물이.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중국 거 싼 거 들여와서 팔면은요 다 팔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중국 거 없으면 우리나라 못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 의존을 완전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난 다음에야 우리나라 망했네. 이거를 느껴봐야 그때는 1000만 명이 뛰어나가도 이재명 같은 인간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는 이재명이 이런 말 했잖아요.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면 인간도 뭐 개체수를 조절한다.
개체수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인 거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런 게 망언이에요, 정말. 속에 있는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럼요. 인간의 사람이 죽음이 아니라 개체수 조절이다. 음. 예? 그러니까 개체수 조절이다. 대규모 전쟁. 그러니까 홍콩이 중국으로 넘어간다 하면은 800만 중에서 200만이 뛰어나가도 소용이 없는 거고. 그럼요. 지금 우리가 지금은 대통령 그다음에 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한남동에 100만 명만 뛰어나가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데 이 대통령이 우리가 체제 전쟁에서 지고 나면 이재명이 득세하고 나면 1000만이 뛰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 것들 전부 다 가다 놔. 왜? 카톡 검열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카톡이라는 게 뭐예요? 국가가 지들이 맨날 말했잖아요. 국가가 개인한테 해서는 안 되는 짓이 바로 검열입니다. 예, 그게 자유민주를 해친다고 옛날에 국가가 검열한다 그러면서 영화 검열하고 뭐 할 때 맨날 운동권들이 파쇼 타도하고서 외친 게 바로 그겁니다. 지들이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검열하겠다.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해요? 선관위에 대해서 부정선거 이야기하면 앞으로 가두겠다. 표현의 자유를 막는 거예요. 네. 카톡은 성역이 어딨냐 그러면서 카톡 국민들 대화는 검열하겠다면서 진짜 성역은 어디예요? 선관위를 만드는 게 바로 이재명 아닙니까? 여러분 민주당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를 정말 정신 번쩍 차리고 이번에 행동 안 하면 정말 이렇게까지 제가 유동규가 이야기하는 게 좌파에 따온 유동규가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나만 더 보태드릴게요. 설마 카톡 검열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2019년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공수처가 나오고 나서 공수처가 개인들을 사찰을 한다라는 논란이 불거진 적이 예.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103명 중에서 약 82명의 전화 기록을 공수처에서 네. 열람한 사실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의힘 그 몇 원외당협위원장들까지도 조사를 했습니다. 네. 제가요 실제로 4번이 털렸더라고요. 통화 기록이. 이걸 조회 확인을 했더니 공수처에서 한번 어디 인천지방경찰청에서 한번 어디에서 한번 해서 제가 제 전화 기록이 4번을 털어갔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현직 국회의원도 아니었는데요. 제 전화 기록을 짧은 기간에 4번이나 털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카톡도 확인하려고 작정만 하면 못할 게 없다. 근데 네. 왜 카톡을 이야기했는지 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자, 봐봐요. 음. 텔레그램도 있고, 그럼요. 그 다음에 텔레그램 있죠. 그 다음에 그거 텔레그램보다 보안성이 더 좋은 게 요즘에 그거 뭐야 그거 뭐 있던데 하나 더 무슨 나왔더라고. 네네. 텔레그램이 아니라 뭐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재명 최측근이 저는 지금 내가 문자 다 갖고 있어요. 최측근들이 그 이재명 주변에 백모씨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그걸로만 한대. 텔레그램으로도 안 한대. 카톡 안 쓰고. 카톡은 당연히 안 쓰고요. 텔레도 안 텔레도 쓰고. 안 쓰고 네. 그거로만. 왜 그러냐면 음. 텔레그램도 단체방 같은 경우는 보안이 약화되는 음. 거예요. 1대1은 굉장히 강한데 단체방 같은 경우는 취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만 쓰는데 이재명은 그런 이야기는 안 해. 인스타그램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 이야기 안 하고 보안성이 굉장히 뛰어난 프로그램은 이야기 오히려 안 하고 왜 그랬을까? 이게요. 카톡이요. 중국에 4만 명이 털렸잖아요. 4천만 명이. 카톡에 사용자 4천만 명이 털렸어요. 개인정보가 다 나갔어요. 여러분 중국이 게다가 카카오에 지금 많은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상 중국이 원하면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카카오톡은. 그리고 중국에 있는 위챗 같은 거요. 다 검열됩니다. 그래서 당연하죠. 네. 아예 다른 프로그램 외국 프로그램을 못 쓰게 중국 내에서는 하는 거예요. 검열하고 다 검사하고 수시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오히려 옛날에 군사조건 욕했던 것들이 그거보다 더 지독한 북한식 지금 검열에 들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을 북한같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 얘들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이 정도로 자신감이 있다. 라는 겁니다. 이판사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판사판이. 여러분 이 시기가 그래서 제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라고 외치고 이야기하고
오죽하면 제가 위험한데 저도 한남동 관저에 가서 같이 하겠어요. 예? 정말 여러분 이 시기 놓치면 영원히 후회할 수 있습니다. 예. 시그널. 맞아요. 예. 아, 시그널. 예. 시그널 저게 보안이 최고라는 거예요. 예. 전 사실 카톡 분이 거의 안 써요. 그래서 카톡 분이 안 써서. 저는 옛날부터 네. 이재명 거기 써가지고 카톡을 써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카톡을 안 써요. 그래서 전부 다 어디에 쓰냐면 텔레그램만 썼어요. 아, 그래서 그 버릇 때문에 지금도 텔레그램만 씁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불편하잖아요. 텔레그램 쓰던 사람이 카톡 좀 갈아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텔레그램만 쓰는데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조그만한 힘이 필요합니다. 한 분 한 분들은 다 나약하지만 이분들이 나와서 뭉치면 물결처럼 강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물처럼 터져 나와서 집에 계시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여러분들 한 몸이 모여서 100만 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그 뭐 방송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주제를 주셨던 게 있는데요. 이거 그 이준석이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투항하라, 한남동 관저에서 학성길 틀고 심리전을 하자라고 했대요. 이거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 둘 다 한마디씩 딱 하고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요? 예. 준석이 집 앞에서 네. 하버드대 네. 호소인 졸업 호소인이잖아요. 졸업호서인. 예. 네. 그러니까 고졸이 아니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버드대 나온 거면 먼저 증명해라 준석아. 네 성적 이런 거 필요 없고 거기 보니까 네 필수 항목을 오히려 이게 이수를 안 했잖아요. 필수 과목을. 그러니까 너 졸업장이나 좀 갖고 내봐. 저는 이준석 대표 짜친 정치하지 마라 이렇게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나는 준석이 같은 애들은요 그냥 저기 정말 3살짜리 5살짜리 아니 불량 청소년 보는 것 같아. 아니 정치인들이 왜 나라를 위해서 일을 안 해? 그냥 불량 청소년 같아 그냥. 조금만 하면 삐지고. 맞습니다. 아이고. 삥 뜯으려다 못 뜯으면 승질내고 이제 이런 애들을 정치인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데다가 펴주는 바보들이 있으면 안 되고요. 지금 부정선거 관련돼 가지고 제일 부정선거 막으려는 게 어디 조국당 준석이 이재명 아닙니까? 맞습니다. 게다가 포함돼 갖고 진보당까지. 아니 그렇게 대한민국 체제를 싫어하는데 선거는 공정하대 진보당이.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지키면 남이 안 지켜줍니다. 저기 그 이제 대통령 지키러 또 간저로 이동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도 마무리 말씀 하나만 드리면 지금 제가 굉장히 불안한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좀 불안합니다. 근데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드렸는데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들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투표로 뽑힌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권한을 준 것은 국민의 신임을 받은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을 준 겁니다. 대한민국 마지막 법의 맞습니다. 보루로서의 권한을 맞습니다. 준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계속 주장하는 것, 국회 3명 추천 몫이 있다. 그리고 대법원장 3명 추천 몫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추천 몫이 있답니다. 헌법은 분명히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은요. 요식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추천을 받았어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쓰는 겁니다. 임명을 해야 그때 비로소 헌법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회사의 사장이고 본부장님이 본부장인데 본부장 인사추천권 줄게. 추천권을 줬는데 추천권이 올라왔는데 내가 쓰기 싫으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민주당에서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저는 지금 최상목 이 승인안 그거는 무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무효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왜 그러냐면 일단 대통령이 안 해요. 두 번째는 왜 그러냐면 국회에서 하다못해 국무총리 정도까지는 인준을 받아요. 근데 국무위원은 인준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인준받지도 않은
국무총리도 아닌 국무위원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실질적 권한대행으로 역할하기가 어렵다. 실제 헌법에 대한 해석서에도 원래는 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예. 이거는 이 방송을 보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관님들께서는 이 헌법의 체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이시니 정말로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법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헌법에 의거해서 대통령을 수사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해 달라는 부탁, 간청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정치 이념 위에 서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치주의 국가가 아닌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님들 정말로 만에 하나라도 맞습니다. 정치적 이념에 의해서 움직이려는 마음이 든다면 억누르시고 본인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생각으로 제대로 된 판결 그리고 제대로 된 심리 하시길 바란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좌파들은 보통 이제 이렇게 점잖게 말하면은요. 어디 딴 데 가서 얘기해봐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신들 나라가 끝난다는 거를 그리고 당신이 헌법재판관이면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경고를 하자면 건달들이 되게 세 보이지만 보통 시민들이 되게 약해 보이지만 이 시민들이 정말 화났을 때는 무서운 상태가 될 거다는 거. 그리고 이게 잘못돼서 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 이제 시민들이 누구한테 돌을 던질 것이냐. 당신들 헌법재판관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를 시민들이 잊지 않고 당신 드십에 물밀듯이 찾아가게 될 거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혁명의 시대가 오면 왜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 혁명의 시대가 오면 시민들이 맞습니다. 당신들을 향해서 분노가 표출되지 않겠는지 생각이 있으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네.